선생님, 최근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은행에 갔을 때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대하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지어 자식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세상이 원래 그런가 보다. 지난주 한 카페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두 분의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입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구겨진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단정한 분께는 어르신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지만 다른 분께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정한 어르신의 자녀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커피 한 잔 더 하시고 가세요라며 기쁘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의 자녀는 아버지, 빨리 가요. 사람들이 봐요라며 재촉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대우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용모였습니다. 공자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 용모가 장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움도 견고하지 못하다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는 우리를 더 쉽게 무시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60대 이후 오히려 더욱 용모를 가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공자의 철학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닦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고요.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수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모, 용모, 태도, 말투, 옷차림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제 지인 중에 김철수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신데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운동복만 입고 지내셨죠. 머리도 거의 감지 않으시고 면도도 며칠씩 안 하셨습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의 전화가 줄어들고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사람들이 옆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 오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보고 이상하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김 어르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울을 보셨대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늙고 지저분해 보였나? 그날부터 김 어르신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고 머리를 빗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운동복 대신 정장 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입으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래요? 친구들도 모임에 자주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주인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참 멋지시네요. 같은 사람인데 단지 용모를 가꿨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공자는 단순히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친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실질적인 지혜를 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와 용모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용모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곳 나옵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보일 때는 밝게 보이는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분명히 들리는가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한가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충실한가를 생각하고, 일은 경건한가를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고, 분노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익을 볼 때는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용모는 공손한가를 생각한다는 부분입니다. 공자께서는 용모를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표현으로 보신 겁니다. 내가 단정한 모습을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정중히 자신을 다스리고 예를 공경하면 사람들이 모두 형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중히 다스린다는 것. 이것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자신에 대한 존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로는 처음에 거친 성격으로 용모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를 만나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자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공자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군자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허름하고 더러운 것도 군자의 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함도 아니고 허름함도 아닌 단정하고 깨끗한 중용의 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추구해야 할 용모입니다. 젊은이처럼 화려할 필요도 없고 명품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깨끗하고 단정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군자의 도이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외모가 그들의 체면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 외출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허름한 차림새 때문에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자녀들의 65%가 부모님과 함께 외출할 때 부모님의 옷차림이 신경 쓰인다고 답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2이신데 딸이 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딸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큰딸이 작은딸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좀 데리고 나가봐. 나는 창피해서 못 데리고 나가겠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계시고 머리도 안 하시고. 박 할머니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딸들한테 창피한 엄마였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현명하셨습니다. 상처받는 대신 변화하기로 결심하셨죠. 다음 날 바로 미용실에 가셔서 파마를 하셨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새 옷도 몇 벌 사셨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였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딸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너무 예쁘신데요. 그리고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백화점 갈까요?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날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자식들도 나와 함께하기 어려웠던 거라고요. 공자께서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 간혹 거역할 수 있으나 부모의 뜻을 따르되
공경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경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도 스스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남들이 공경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자식보다 더 냉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와 지인들입니다. 자식은 그래도 혈육이기에 참고 이해하지만 친구들은 다릅니다. 친구들은 선택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시니어 모임에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어르신이 있고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을 잘해서, 돈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외모입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의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최근에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5살 되신 이춘자 할머니는 매일 노인정에 가셨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웃고 떠들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는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오셨습니다. 얼룩진 블라우스에 늘어진 치마, 헝클어진 머리. 다른 할머니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양반은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집에 옷이 없나? 이 할머니는 사실 옷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늙은이가 꾸미면 뭐하나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정 관리인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할머니가 자신을 가꾸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머리 좀 하시면 달라질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립스틱도 가볍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춘자 씨, 요새 참 예쁘시네요. 우리랑 화투 한 판 하실래요? 그날 이후 이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자께서는 친구와 사귀되 믿음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첫인상에서 시작됩니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나는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환영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환영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친구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입니다. 은행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상점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우리를 판단합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느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 생일 선물을 사러 간 건데 그날 집에서 편하게 입던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 직원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직원은 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르신,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직원은 시큰둥하게 꺼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할머니는 다시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가벼운 화장까지 했습니다. 같은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차세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차까지 갖다 주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단지 옷차림이 달랐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비단 백화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한 환자에게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더 친절합니다. 은행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히 행동의 예의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의 예의도 포함됩니다. 단정한 용모는 예의의 시작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며 당신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는데 단 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7초 동안 무엇을 볼까요? 바로 외모입니다. 옷차림, 머리 모양, 얼굴 표정, 자세. 이것들이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그 7초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 7초를 위해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천사백자,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모와 자존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가꾸지 않게 되고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자존감이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가꾸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더 열심히 자신을 가꾸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 혹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퇴직 후 혹은 배우자를 잃은 후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거울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그러면 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용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외모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며칠씩 같은 걸 입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병원 가세요. 우울증 같아요. 하지만 정 어르신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6살 난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지저분해요? 우리 할아버지 원래 멋있었는데. 그 순간 정 어르신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손자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정 어르신은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샤워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빗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뭐 하러 일어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모를 가꾸는 게 나를 살렸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를 매일 확인했어요. 공자께서는 군자는 몸을 닦아 공경을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정신만이 아니라
신체, 외모도 포함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공경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경할 때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품격을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외모가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피부도 탱탱하고, 머리도 풍성하고, 몸도 날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대신 다른 것이 생깁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자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군자는 태도가 온화하되 위엄이 있고,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으며 공손하되 편안하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용모에서 시작됩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얼굴, 정돈된 머리, 이것들이 모여서 품격을 만듭니다. 프랑스의 한 노인을 아십니까? 80살이 넘었는데도 매일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맵니다. 구두는 항상 반짝반짝하고 모자도 멋지게 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고 싶소. 늙음은 품격으로 이겨야 하오. 그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보면 인사하고 젊은이들도 그를 보며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항상 단정한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 지팡이를 짚어도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으시는 할아버지.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품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들을 보며 존경심을 느낍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아도 용모가 허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공자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용모가 장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내면이 훌륭해도 외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훌륭함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 것인가, 초라하게 나이 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입니다. 비싼 옷을 입거나 성형수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청결입니다. 군자는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청결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결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면 청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혼자 사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샤워하십시오. 매일 머리를 감으십시오. 옷은 깨끗하게 빨아 입으십시오. 이불도 자주 갈아주시고 방도 정리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청결이 됩니다. 그리고 청결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신도 맑아집니다. 사람들도 가까이 옵니다. 한 연구에서 노인들의 우울증과 청결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0% 낮았습니다. 청결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청결은 존중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반대로 항상 깨끗한 사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공자께서는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목욕 재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을 대할 때도 깨끗해야 하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는 매일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제구부 옷차림의 중요성 1300자. 공자 시대에도 의복은 중요했습니다. 군자는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옷에 무관심합니다. 늙은이가 무슨 옷이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은 중요합니다. 옷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얼룩진 옷, 구겨진 옷, 늘어난 옷은 피하십시오. 대신 다림질이 잘 된 셔츠, 단정한 바지, 깨끗한 치마를 입으십시오. 색깔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두운 색만 입으면 우울해 보입니다. 밝은 색을 적절히 섞으십시오. 흰색, 하늘색, 연한 분홍색. 이런 색들은 얼굴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집에만 있을 때와 외출할 때의 옷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나 모임에 갈 때는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때와 장소에 맞는 예입니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오래되고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대신 몇 벌이라도 좋은 옷을 장만하십시오. 좋은 옷이란 비싼 옷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고 깨끗한 옷입니다. 그런 옷 몇 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과 정돈입니다. 공자께서는 얼굴빛이 온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온화한 얼굴빛은 깨끗한 얼굴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십시오. 비누로 깨끗이 씻고 크림을 바르십시오. 남성분들은 면도를 하십시오. 지저분한 수염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불결해 보이게 합니다.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머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모든 것을 망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머리가 헝클어지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머리를 빗으십시오. 정기적으로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십시오. 여성분들은 파마를 고려해 보십시오. 나이 들수록 머리가 적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적절한 파마는 볼륨을 주고 젊어 보이게 합니다. 염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새치가 많으면 늙어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색으로 염색하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남성분들도 머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발하고 헤어토닉을 사용하십시오. 머리가 적다면 짧게 깎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용모를 공손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손한 용모의 시작은 깨끗하고 정돈된 얼굴과 머리입니다. 용모는 옷과 얼굴만이 아닙니다. 자세와 걸음걸이도 용모의 일부입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자세가 당당하고 걸음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굳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십시오. 걸을 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걸음걸이도 중요합니다. 터벅터벅 끌듯이 걷지 마십시오. 발을 들어 걸으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지팡이를 짚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앉을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등을 기대어 비스듬히 앉지 마십시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십시오.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으십시오. 이것이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손 동작도 신경 쓰십시오. 식사할 때 소리 내어 먹지 마십시오. 음식을 흘리지 마십시오.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품격을 만듭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행동이 무겁고 말이 느리다고 하셨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을 의식하며 하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공자께서는 온화한 얼굴빛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해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섭거나 불친절해 보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평소 내 얼굴은 어떤 표정인가요? 편안해 보이나요? 아니면 굳어 있나요? 의식적으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입꼬리를 살짝 올리십시오. 억지 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미소입니다. 눈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눈썹에 힘을 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미소를 지으십시오. 진심 어린 미소는 최고의 화장입니다. 상대방도 미소로 답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대화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화났을 때도 표정을 관리하십시오. 나이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굴에 다 드러내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한번 숨을 들이쉬고 표정을 풀으십시오. 공자께서는 생난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생난이란 얼굴에 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군자는 화가 나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양입니다. 표정 관리가 곧 마음 관리입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 냄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청결을 유지하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하십시오. 특히 겨드랑이, 목 뒤, 귀 뒤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곳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비누를 충분히 사용하고 깨끗이 헹구십시오. 옷도 자주 갈아입으십시오. 같은 옷을 여러 날 입으면 냄새가 배입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은 매일 갈아입으십시오. 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샤워 후 몸에 로션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좋은 향도 납니다. 구취도 관리하십시오.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지고 이가 상합니다. 그러면 입냄새가 납니다. 식사 후 반드시 양치질하십시오. 머리 냄새도 주의하십시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감으십시오. 샴푸를 충분히 사용하고 깨끗이 헹구십시오. 공자께서는 깨끗함을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함은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냄새도 포함됩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나쁜 냄새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향기 관리는 용모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들을 정해두는 겁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 빗기, 면도하기, 로션 바르기, 옷 갈아입기. 이것들을 순서대로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귀찮지만 2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머리를 관리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용사나 이발사와 친해지십시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조언을 구하십시오. 셋째,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오래된 옷, 얼룩진 옷, 낡은 옷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옷들이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남은 옷들을 깨끗이 빨고 다림질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두 벌씩 사십시오. 비싼 옷이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면 됩니다. 넷째, 거울을 활용하십시오. 현관에 전신 거울을 두십시오. 외출 전에 반드시 거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옷이 잘 어울리는지, 머리가 단정한지, 얼굴이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당신의 첫 번째 평가자입니다. 다섯째,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가까운 자식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솔직히 말해줘. 고칠 점이 있으면 말해줘. 처음에는 듣기 싫은 말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십시오. 여섯째, 소품을 활용하십시오. 남성은 모자, 안경, 시계 같은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여성은 스카프, 브로치, 귀걸이 같은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이런 작은 소품들이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비싼 것이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면 됩니다. 일곱째, 사진을 찍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가 보일 겁니다. 그 변화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공자께서는 날마다 나를 3번 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들었고, 실제 사례도 들었고, 구체적인 방법도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달라질 것인가?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시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하고 끝낼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을 받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1명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 1명이 되시겠습니까?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샤워하고 내일 아침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겁니다. 요새 뭔가 달라지셨네요. 이런 말을 들을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식들이 자주 전화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라지니까 세상도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명수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75세 이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부인의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고 깨끗한 옷 입고 산책 나갔습니다. 6개월 후,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사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김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김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야, 영수야.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일 있었어?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가꾸기 시작했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더라고.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0, 70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십시오. 욕실로 가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가꾼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공자께서 가르치신 군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고 존중의 문제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공자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치신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군자는 그 용모가 장중해야 위험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회에서 쉽게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친구들에게 환영받고 싶습니까? 먼저 스스로를 환영하십시오. 낯선 사람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정중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용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며 타인에 대한 예의이고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는 그 시간이 곧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드느냐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 것인가, 초라하게 나이 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당장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군자는 몸을 닦아 공경을 삼는다. 우리 모두 군자가 됩시다. 자신의 몸을 닦고 용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공경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길이며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달라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